안녕하세요. 네,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가설을 만드는 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항목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몇 가지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소주제를 다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제와 소주제,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제 조사 항목이라고 하는 거를 쭉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그 항목 간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그 항목에서 빠진 게 있으면은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를 미리 이제 가설을 만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전체 과정에서 이 가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요 가설은 오늘은 이제 가설 만들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설 모형을 설정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과 관련된 영역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조사 항목을 좀 더 보완하는 개념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개념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개념화가 끝나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직접 만드는 단계인 측정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의 단계가 끝나면 설문지 작성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만들어진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 수거된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단계고, 이 분석을 하는 단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학기에 하는 사회조사 분석 시간에 SPSS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 단계에서, 이 분석 단계에서 주로 이 검증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가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념화를 하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른 측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를 완성을 시켜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의 결과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인데, 요거는 우리가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설이잖아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설, 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가설, 임시로 만든 논리 또는 임시로 만든 이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예시로. 그래서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요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청년 취업 문제,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랑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총선이죠. 뭐 총선이 아니더라도 대구 시민은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평창 올림픽은 이제 지나간 거니까 직접 가서 봤으면 재미있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제를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그림이니까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세 가지의 관심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라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어떤 주제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으면 그 조사 주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몇 개의 질문이 뭐냐. 요렇게 이제 그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설을 그 히포테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데 청년들은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 관심이죠.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가설이 되는 겁니다. 즉 잠정적인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문제를 질문을 던지고 대답도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요즘 살고 있는 나랑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행복할까라고 이제 관심이 있는 문제를 던지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답을 스스로 내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했는데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즉 잠정적인 해답을 내가 미리 던지는 거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 보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게임에 빠질수록 폭력적이 될 것이다. 자, 요거 이제 TV에서 또는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게임을 많이 할수록 폭력적이 된다라고 하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린아이가 게임에 빠지면 폭력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 질문이 뭐였죠? 게임에 빠지면 폭력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은 뭐죠? 게임을 많이 하면 빠진다는 거 많이 한다는 거니까 폭력적이 될 것이다. 또는 반대로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게임에 빠져도 폭력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여러분들이 답을 정하는 겁니다. 또는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것도 문제가 뭐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버스를 더 많이 탈까? 지하철을 더 많이 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차가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이 많아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닌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 기름값이 대중교통 이용료보다 기름값이 훨씬 더 비싸진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한 답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거야 라고 본인이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가설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정말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요 각각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 많을수록 조사 항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죠. 자, 가설은
잠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설이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는데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럼 앞부분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겁니다. 소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 뒷부분은 어떻게 되죠? 삶의 만족도가 높다, 낮다. 자, 그럼 뒷부분은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면 여기서 뭐뭐가 첫 번째 개념이 되고 두 번째로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뭐뭐 두 번째 뭐뭐가 두 번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설은 최소한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모든 개념이 다 가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개념 중에서 가설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있고 가설을 구성할 수 없는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설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특별히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라고 하는 말은 개념 중에서 변수, 변화하는 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인데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리 얘기하면 변화하지 않는 개념은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상수로는 가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와 변수는 어떻게 다르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두 개로 하나의 가설을 구성하고, 그런데 그 개념 중에서 변화하는 개념만이 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가설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변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두 개의 변수, 즉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게 가설이다. 그리고 그 개념 중에서도 변화하는 개념만 관계를 이루어야지 가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소득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앞에 것도 올라가고 뒤에 것도 올라간다니까 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뒤에 것도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래서 정의 방향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부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는 긍정적으로 움직였는데 뒤에 거는 부정적으로 움직인다. 자, 소득이 올라가면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소득은 올라가는데 뒤에 개념은 어떻게 되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설의 방향이 네거티브한 부정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하면 변수 간 관계라고 하는 거고, 방향은, 크기는 두 개가 앞의 개념과 뒤의 개념이 똑같이 움직이면 1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움직이는데 뒤에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뒤에는 부정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이 가설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를 갖고 가장 작은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크기와 관련된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조금 전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시로 들어드린 거에서 뭐가 변화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게임에 빠진다라는 개념이 있고, 요 가설은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가 게임에 빠질수록 폭력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부분은 게임에 빠진다, 뒷부분은 폭력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게임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변화하는 거죠? 게임에 빠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게임을 아예 안 하면 0이 되는 거고 24시간 게임을 하면 100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루에 게임을 12시간 하면 50%가 되는 거죠. 즉 게임에 빠진다는 거는 하나의 단일한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폭력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일주일에 매일매일 싸움을 한다, 뭐 때리거나 맞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7번 싸움을 하면은 100%가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하면 50%가 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 게임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상태를 갖는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얼마나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쉽게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폭력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스스로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에서 10까지를 주면 나는 5점, 나는 7점, 나는 0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응답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응답할 수 있는 개념, 요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할 수 없는 개념은 그거는 어떻게 되죠? 변수가 아닌 거죠. 자,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 1m는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1m가 몇 cm인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1m는 몇 cm죠? 100cm죠. 자,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상수라고 하고, 이 가설을 만들 때 이런 상수는 이미 값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1m는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100cm라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설,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 하나의 가설은 두 개의 부분으로 돼 있죠. 앞부분 검정, 기름값이 올라간다, 여기에서 개념은 기름값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대중교통 이용률이죠. 자, 그러면 이 가설은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름값, 대중교통 이용률. 자, 그러면 자, 이게 변수냐 상수냐? 자, 기름값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름값이 1,300원, 1,500원, 1,700원, 1,200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또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몇 번 이용하십니까? 그러면 10번, 20번, 100번, 0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상태가 달라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고, 자,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소득이 높아진다 해서 소득은, 자,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뭐 월급이 얼마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만 원. 소득이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 자, 삶의 만족도도, 자,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10% 만족한다, 100%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에서 10까지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0.5점, 3점, 10점. 삶의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높다, 낮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라는 두 개의 개념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응답에 따라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가설은 최소한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내 관심 있는 영역이 뭐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여기는 이제 예시로 그냥 들어놓은 겁니다. 자,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대구 시민은 어느 당을 지지할까, 평창올림픽은 직접 가서 보면 재미있었을까,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가설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 그러면 요거를 나는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어떤 개념으로 물어볼 것인가?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개념으로 하나의 가설을 만드니까, 자, 청년들이 행복하다니까 일단 행복한지 아닌지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청년들은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변화되는 거죠. 행복감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뭐 100%, 20%.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행복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취업. 자, 그러면 취업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지원서를 몇 개 작성해서 몇 개 보냈더니 몇 개가 면접을 보라고 왔더라. 그래서 최종 합격을 몇 개를 했더라. 자, 그래서 취업이 어쨌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개념이고, 행복감도 그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시민은 어느 당을 지지할까라고 하는 관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느낄수록 무슨 당에 투표할 것이다. 또는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느낄수록, 즉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는 행태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어느 당에 투표를 한다, 안 한다,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평창 올림픽은 직접 가서 보면 재미있었을까? 자, 그러면 요거는 재미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비용을 많이 썼다. 재미있으면은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을 테니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갔다가 바로 왔겠죠. 그 다음에 그럼 평창 올림픽은 스포츠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가설을 스포츠를 좋아할수록 볼 게 많아지니까 평창 올림픽 구경에 많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가설이 어떻게 되죠?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개념과 구경에 비용을 얼마나 썼느냐,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질문지로 만들면 되나요?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한 문항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구경에서 얼마나 비용을 썼습니까? 안 간 사람은 0원이 되겠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세 개의 가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나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설은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은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의 가설은 최소한 두 개의 질문 문항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두 개의 개념이니까 하나의 개념과 또 하나의 개념을 따로따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을 보면 스포츠를 좋아할수록 평창올림픽 구경에 많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를 이제 두 개의 문항으로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를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구경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 문항이 되죠. 근데 요거를 뒤에 거를 나눠서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한 문항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평창 올림픽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창 올림픽에 가셨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이렇게 세 문항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이 가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 문항의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가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다. 즉 평창올림픽을 가셨습니까는 보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다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변화되느냐? 취업이 잘 된다. 행복감이 느껴질 것이다. 투표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 스포츠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비용을 어느 정도 썼느냐? 이런 형태로 관심을 가설 변화하는 개념의 개념 두 개로 가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할 건데, 자, 요거는 4주차에서는 저희가 실습 과제로 조사 설계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사 항목, 가설을 만들 수 있는 조사 항목을 다룬 거는 3주차 실습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3주차 실습 과제 했던, 제출했던 거를 꺼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조사 항목을 토대로 가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주차 이렇게 돼 있었죠. 조사의 소주제, 그러니까 조사 주제를 잡고 조사 소주제 1, 2, 3에 대해서 조사 항목을 써라. 이게 이제 세 번째 3주차 그 실습 과제였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사 소주제 1은 알바와 관련된 항목이었다. 자, 그러면 알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바의 수입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로 이 조사 소주제 1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조사 소주제 1 내에서 항목 간에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의 개념이고 변수가 될 수 있죠. 알바 여부는 어떤 거죠? 어떤 변수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한다, 안 한다. 자, 알바 수입은 뭐 주당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월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달 알바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자,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십니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자,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자,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 지금 얼마죠? 8,530원인가요? 자, 정해져 있는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는 학생들도 많아요. 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최저시급도 당신은 최저시급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8,530원, 어떤 사람은 8,000원, 어떤 사람은 7,500원, 자, 어떤 사람은 만원, 9,500원, 12,000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최저임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했다, 잘했다, 그저 그렇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매우 지지한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여러 가지 응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변수가 되니까 우리가 역으로 이 조사 항목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두 개의 개념을 서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또 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개만. 가설 1은 알바 수입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많이 쓸 것이다. 자, 앞에서 알바 수입 물어봤죠. 얼마냐고. 생활비 얼마 쓰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두 개의 문항을 묶어서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 2는 뭐냐면 알바를 하는 사람은 알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바 여부도 물어봤으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일 것이다. 왜?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조사 소주제 영역에서 지금 문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개씩 엮으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예시로 가설 두 개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그거에 관련된 가설들을 최대한 한번 많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제 1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시로 1에 대해서 두 개만 했는데 소주제 2, 3, 어떤 사람은 소주제 4, 5, 6 이렇게 하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별 이 소 주제별 가설들을 몇 개씩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실습 과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